네, 안녕하세요. 31개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셨죠? 저는 잘 보내고 있고, 벌써 주말이 끝났습니다. 요즘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생산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중요한 또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매월 초에 발표하는 노동 지표가 나왔고요. 뭔가 혼재되어 있는 노동 지표가 나왔죠. 독일 졸지 보고서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88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요. 컨센서스보다 높은 잡 오프닝 발표 이후에도 10년물 금리는 폭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표면적으로 노동 강세에 대한 지표에 과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그 내부의 구인구직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노동 시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는 걸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죠. 구인구직은 많은데 실제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상승 전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또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지표에서 실업률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실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실직자들이 이제 횡보하면서 늘어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졸지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졸지 관점에서 퇴사자들을 보면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570만 명에서 530만 명으로 줄었고요. 여기서 자발적 퇴사자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해고로 타의적인 퇴사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보이는 양상은 회사에서 일해주기를 원하기보다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계속 남아서 일하고 싶은 모습들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제 사장님들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은 맞으나 2022년부터 보면은 2배에서 이제 1.45배로 꽤 많이 이제 노동자와 이제 잡 오프닝 비율이 꽤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전고점을 보면 22년 1220만 명 정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에 졸지에서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고용 비율 구인구직은 5.5%로 12개월 시계열을 놓고 보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고용한 수치는 340만 명 정도로 현재 3.5%로 12개월간 고점인 3.9% 정도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에서는 테크 기업이나 기술직들처럼 한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 회사들에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이번에는 지역정보 쪽의 교육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줄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가 있는데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퇴사하는 비율이어서 경기에는 무관해 보일지도 모르나 이런 자발적 퇴사자들의 특징은 숙련된 노동자들이고 보통 테크 기업이나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직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동 수요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일을 그만두면서 일터를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와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죠. 분명히 연쇄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측에서 해고를 하는 비율인데 언뜻 보면 횡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침체가 나타나면 바로 튀어 올라버리는 민감한 어떤 부분으로 이번에는 정부주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탄탄한 것 같아 보이나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속 6개월 이상의 숫자가 19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전분기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분기마다 올라가는 생산성 향상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좋은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에게 주는 급여만큼 생산성을 뽑아먹는 지표로 앞서 말한 사장님들과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고용주들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단위 노동 비용도 예측치보다 잘 나온 것으로 보아서 임금 상승률이 제한되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27만 5천 명의 비농업 고용자 수와 3.9%의 실업률을 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비농업 고용 일자리는 늘어나면서 그런 괴리가 있는데 앞서 말한 졸지에서 설명한 일자리 수는 많이 있으나 작용 요건을 갖춘 인재들이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주도 헬스케어 부문에서 6만 7천 명의 고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외래 진료로 2만 8천 명과 병원과 방문 간호 케어가 각각 2만 8천 명과 1만 1천 명 정도로 집 밖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민간 주도로 창출한 일자리는 아니란 거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인 것과 그 외에 정부 주도 일자리가 5만 2천 명이 더 늘었는데 두 부문을 합치면 거의 12만 명 정도의 비농업이 정부 주도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을 노동시장의 둔화를 꼽았는데 거의 절반의 노동시장을 정부에서 감당한다면 민간에서 점점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추세가 분명하고요. 임금 상승률과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을 볼 때 이번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민간 일자리에 걸맞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숫자 그리고 고용률의 감소와 자발적 퇴사율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경기 하락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현재 연준의 파월과 유럽의 라가르드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눈치를 서로 보고 있고 유럽은 정말
엄청 내리고 싶은데 미국이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장 전반 컨센은 6월달에 그 첫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4.1%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들 이런 부분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